1960년대 한국 영화계의 빛나는 스타 중 한 명인 엄앵란은 빛나는 아름다움과 밝은 미소를 지녔지만 그 후광 뒤에는 그녀가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던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엄앵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전쟁의 고난도, 명예의 압박도 아닌 2018년 오랜 폐암 투병 끝에 사랑하는 남편 신성일 씨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신성일 씨는 단순한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50년이 넘는 세월 함께 살아오면서 동료이자 친구이자 가장 큰 정신적 지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그녀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고 82세의 그녀는 외로움과 후회로 그 고통에 맞서 싸웁니다. 엄앵란은 1936년 3월 20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예술 전통을 지닌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엄재근은 색소폰 연주자였고 그녀의 어머니 노재씨는 당시 유명한 여배우였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한국이 전쟁과 혼란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녀의 가족은 대구로 피난을 갔고 그녀는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떡을 팔며 힘든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여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키운 것은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전쟁 후 그녀는 서울로 돌아와 숙명여자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은막을 정복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이었던 신성일을 만난 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두 사람은 촬영장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둘 다 많은 인기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함께 일하는 날들, 촬영 중에 주고받은 눈빛, 스트레스 많은 직업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꽃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은 1964년 전국의 주목을 받으며 결혼했고 한국 영화계의 황금 커플이 탄생했다. 그 결혼으로 그녀는 강수화, 강석현, 강경아라는 세 자녀를 낳았고 소중히 여기는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신성일이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엄앵란은 그의 마지막 날들 내내 곁에서 온 사랑과 헌신으로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강했던 남자, 화면에서 활력의 상징이었던 남자가 고통 속에서 천천히 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2018년 11월에 그가 세상을 떠난 날, 그녀는 그의 관 옆에 조용히 앉아 큰 소리로 울지는 않았지만 붉은 눈과 떨리는 손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엄앵란에게 가장 큰 슬픔은 남편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의 어려운 시기부터 두 사람이 모두 무대에서 은퇴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녀와 함께했던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그 슬픔은 노년의 외로움으로 인해 더욱 커진다. 신성일 선생의 죽음 이후 엄앵란은 더욱 사적인 삶을 살며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어느 희귀한 인터뷰에서 집안의 모든 구석, 모든 기념품이 그를 떠올리게 해서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녀를 위로해 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반세기 동안 그녀와 함께 해온 파트너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슬픔은 단순한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운명의 잔혹한 운명을 이겨내지 못한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후회이기도 합니다. 엄앵란의 커리어는 연예계의 첫 발을 내디딘 후부터 1990년대 한국 영화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길고 화려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19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며 우아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고 매혹적인 연기력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광으로만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도전과 실패, 그리고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그녀를 울게 만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엄앵란은 한국이 전쟁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전인 1950년대 후반에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지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던 영화 산업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녀의 첫 역할은 영화 1958에서 작은 조연을 맡았다. 그다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역할은 그녀가 자신의 열정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다른 여배우들과는 달리 빛나는 외모와 신선한 연기 스타일로 빠르게 감독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 초반 그녀는 가장 밝은 스타 중 한 명이 되었고, 전후 한국 사회의 낙관적인 열망을 반영한 이미지인 쾌활한 여대생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엄앵란의 전성기는 1961년과 1962년이었다. 그녀는 해바라기 가족, 일곱 공주, 장화 홍련전 등 일련의 인기 드라마에 계속해서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해바라기 가족에서 활기찬 어린 소녀 역을 맡아 관객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이 영화는 상업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팬들의 마음속에 그녀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작품은 1965년작 아름다운 눈동자로, 그녀는 깊은 감정 연기력을 보여주며 제3회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엄앵란의 이름은 한국을 넘어 그 당시 그녀를 한국의 문화적 아이콘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엄앵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63년 영화 조선의 비극에서 주연을 맡았을 때였다. 이 영화는 전쟁 후 한국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그려내 획기적인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영화는 비평가들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았고 흥행 수익도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엄앵란은 이 역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심지어 수개월 동안 캐릭터를 연구하고 감정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영화가 실패하자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녀는 종종 방에 혼자 앉아 거울을 보며 울곤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 길을 계속 살아갈 힘이 있는지 궁금해 하면서요. 그 실패 이후에도 엄앵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에 더 어울리는 가벼운 역할로 돌아왔고 점차 청중의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명성에 대한 압박 역시 큰 어려움입니다. 그녀는 큰 스타로서 쉬지 않고 일해야 했고 종종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촬영을 해야 했습니다. 2개에서 3개의 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는 날도 있었고 너무 지쳐서 촬영장 위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칠공주를 촬영하던 중 심하게 아팠지만 그 장면을 끝까지 마쳤고 감독이 컷이라고 소리치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그 눈물은 단지 육체적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 자신이 선택한 열정으로 충만하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엄앵란은 1964년 신성일과 결혼한 후 가정에 집중하기 위해 잠시 드라마에서 물러났다. 그녀는 경력의 전성기에 연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선택이지만 동시에 그녀가 사랑과 책임을 위해 희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 그녀는 게스트와 TV 진행자로 복귀하여 더욱 성숙한 엄앵란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컴백은 그녀가 청중과 다시 소통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든 여전히 열정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확인이기도 합니다. 엄앵란은 재능 있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항상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야심찬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녀에게 있어 성취란 단순히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관객들의 마음과 한국 영화사에 흔적을 남기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를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으로 여깁니다. 엄앵란은 그녀의 영희 경력 동안 단일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배우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그녀는 쾌활한 대학생이라는 역할로 유명하지만 계속해서 더 복잡한 역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화 뷰티풀 아이즈 1965는 그러한 노력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녀는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캐릭터의 심리를 연구하고 눈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나중에 비평가들로부터 연기의 정점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청룡 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것은 그러한 노력에 대한 가치 있는 보상이었고, 그녀에게는 경력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정표였습니다. 엄앵란 감독은 이 상 외에도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는 한국 영화의 전성기였고, 그녀는 한국 영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코미디 영화인 해바라기 가족부터 사회 작품인 조선의 비극까지 다양한 크고 작은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영화가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 당시 한국인의 삶과 열망을 반영하는 데 기여한 것을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영혼이 담긴 역할로 청중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그녀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커다란 성취입니다. 엄앵란은 스크린을 떠난 뒤 모범적인 엄마, 아내가 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신성일과 그녀의 아이들인 강수화, 강석현, 강경아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포기해야 했지만, 그것을 손실로 여기지 않고 더 의미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선택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친절하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그녀에게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떤 스크린상보다 더 큰 성취입니다. 1990년대에 텔레비전에 복귀한 엄앵란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의 시청자와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게스트와 호스트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경험이 풍부하고 차분하며 친근한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지만, 특히 여성인 젊은이들에게 진심으로 노력하면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영감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컴백은 그녀의 유산을 보존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어느 나이에서도 여전히 예술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인이기도 합니다.